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풀의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주식 보이는 종목들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슈 파악하면서 마지막에 탑픽도 항상 주고 가시는데 오늘의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선을 주목해야 될 때라는 포인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변압 봤었는데 좀 연결선상에서 전략 인프라 쪽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글쎄요,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게이트 진영의 AI 하드웨어 쪽, 그리고 딥시크 진영의 AI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양분해서 본다면은 변화구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좀 판도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력을 보기 전에. 네, 맞습니다. 일단은 딥시크 이슈가 발생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와 인프라 투자가 같이 가던 수급들이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좀 변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AI 의료가 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 한 2주 정도 특히나 딥시크 이후로는 AI 소프트웨어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선이나 이런 기타 하드웨어 쪽도 보셔야 되는 게 최근 2, 3거래일 동안 엔비디아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좀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딥시크 이후로 과연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영향이 있을까? 아니다. 분명히 유틸리티 기업들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비나 뭐 여러 하우스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딥시크가 있더라도 뭐 사실 뭐 전력 인프라나 네. 뭐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뭐 더 늘어나지 사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고요. 또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발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엄청 늘렸잖아요. 그런 네네.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유료 결제들을 꽤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네. 이제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유료 결제하는 게 무려 4개로 늘어났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업무 효율은 정말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 또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학생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원도 박사까지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전부 다 뭐 도식화, 뭐 찾기, 코딩, 뭐 진짜 여러 가지로 활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방송 중계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러실 것 자료,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근거 있게 찾아야 되니까 네, 네. 뭐 그런 AI 툴을 활용하면은 이제 출처도 다 나오니까 좀 신뢰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활용도는 AI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네. 분명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거고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근데 저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엔 하드웨어랑 인프라도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사실 순환매 관점으로 돌았던 거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이 제한적이니까인 거고 네네. 미국이라는 거대 자금이 돌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사실 같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구분 짓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 특성상 거래 대금이 제한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산업이 갈 수 없으니 근데 투자의 순서는 있으니까 그렇죠. 선순위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조금 빠를지언정 네. 근데 그쪽은 또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투자 성향이 나는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 싫어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뭐 이런 인프라 투자 쪽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인프라 투자가 제가 지금 스토리를 이런 뭐 딥시크나 뭐 AI 쪽으로만 풀어서 그렇지 또 시장에서 또 핫한 한 키워드가 재건 종전 맞죠? 이 이슈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만 지으면 이게 생활이 되나요? 전기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송배전이랑 이제 전선이 당연히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선 쪽까지 같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네. 이제 AI뿐만 아니라 재건이라든지 종전 이런 이슈들로도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통 분모가 있다 정도까지로 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모멘텀을 굉장히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꺼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규모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모멘텀 훼손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들어가시는 거죠, 시작을? 그렇죠. 네. 네, 저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제 네. 뭐 요즘에 역설이라고 해서 뭐 석탄 얘기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맞아요. 네, 예. 네. 그 뭐 똑같습니다. 뭐 이런 캐펙스 투자가 변동이 없고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없고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딥시크 이후로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나서 막 주가 슈팅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빠진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덜 나와서 그렇지 모든 기업들이 다 나왔는데 알파벳처럼 캐펙스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 메타처럼 우린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를 증명을 다 해버리면 네네. 애초에 딥시크로 인해서 이 캐펙스 숫자가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줄어든다라는 그 논리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거로 발생했었던 훼손은 당연히 회복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미국 기업들이 과연 그걸로 캐펙스 숫자를 줄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인프라 투자를 사실 작년부터 뭐 스타게이트도 말씀해 주시곤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과연 철회할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그건. 모양새는 매우 안 좋죠. 큰일 네, 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혹여나 줄어드는 상황이 생겨도 이 티를 안 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내러티브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이 달리면 이 산업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수주는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잔고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미 의회에서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뭐 새벽자로 조금 나왔었고요. 지식재산의 어떤 전쟁에 또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딥시크의 명확하게 실체가 지금 또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설왕설래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 대한 우려는 좀 걷어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변압을 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전선 쪽으로 지금 시선의 이동을 시켜주시고 계신데 이유를 조금 들어볼까요? 일단 네. 가장 큰 요인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네,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냐? 아닙니다. 뭐 LS전선, 뭐 대한전선 실적 보시면 뭐 13년 만에 최고치, 맞아요. 뭐 네. 17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10년 이상의 사이클 만에 시행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실적에 대해서 이거를 3년 전 변압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 그들도 네. 그 3년 전에 이제 변압기가 뭐 HD 현대 엘렉트릭 그때 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뭐 한 4, 50만 원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도 10년 만에 변압기 사이클이 왔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났다. 그런 스토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스토리, 산업의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전력망 구축할 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변압기 쪽이 앞단에 있고요. 이제 전선 쪽이 후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프라가 설치가 돼서 이제 일단 발전기에서 보낼 준비가 돼야지 저 전선을 깔아서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게 빨라야 1.5에서 2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시세 차이를 보시면 얼추 한 2년에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지나오는 그 사이에서 네. 약간의 뭐 시간의 지연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전선도 이번에 실적 발표 보신 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잘 나왔고요. 그러게요. 뭐 LS전선도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밑에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위치가 너무 좋고 그다음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미국에서만 수주가 잘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물론 수주가 많이 나왔지만 유럽이라든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도 이런 수주 모멘텀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갈 것 같고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변압기와 전선 차이가 지금 뭐 거의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20배 차이 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절반의 절반만 따라가더라도 네네. 상반룸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가져가기보다도 뭐 변압기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제 전선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이클을 한 번씩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네. 이쪽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선주가 이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나올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한 거죠? 네, 왜냐면 네. 요번에 수주도 네. 이미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수주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LA 산불이라든지 뭐 네. 재건이라든지 뭐 종전, 가자지구도 결국 종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오늘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계획이 노출됐다, 유출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뭐 4월 20일에 종전을 한다라는 스토리를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14일에서 15일에 아마 발표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듈러 기업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집 깔면은 당연히 전선이랑 이제 이런 게 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프라가 빠질 수 없고 유틸리티의 연속성이 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모멘텀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많이 지금 해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또 어닝이 바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구리 가격하고도 직접적으로 커플링이 많이 되잖아요. 이 관련주들 그렇죠. 시세가. 구리 가격의 추세가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요. 네. 중국 경기가 지금은 안 좋긴 합니다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시면 뭐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현물과 관련된 자산들의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전에 구리 사이클이 왔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네. 사실상 실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가 빵빵한 상황에서 이게 너무 좀 과장됐다고 표현이 됐나요? 그런 이제 분석들이 꽤 나왔었고 네. 그 분석이 나온 다음부터 구리 가격이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든지 미국의 이런 제조업 지표 보시면 그래도 이제 50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지방 부채를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분명 수요단에서의 큰 증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네. 그러한 기조만 보여도 구리 가격은 굉장히 들썩들썩 거릴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역시나 인프라 확장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런 좀 인프라가 다시 깔리게 됐을 때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 수요가 아마 중국에서의 조금만 텀만 나오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단기적인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변곡점이 나올 때가 왜 중요하냐면 네.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수요단이 좀 줄어들게 되면 공급을 줄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갑자기 팡 하고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버틀렉이라는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동안에 그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가 시세가 막 엄청나게 분출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짧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놓고 있어야 네네. 그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을 예상을 해주게 되면서요. 이것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만한 재료가 되겠죠.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선주를 볼 때 미중 간의 어떤 보안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렇죠. 쪽에 또 해적 케이블이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또 많은 또 도움을 미국 쪽에 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적 케이블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해적 케이블에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개가 들어갑니다. LS전선이랑 대한전선 이렇게 2개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 두 종목은 지금 수주 실적과 수주의 잔고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작년에 한번, 올해 초죠. 올해 초에서도 한번 전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부각됐었던 주 요인이 또 미국에 대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런 이제 견제,
보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중 갈등의 전선이 한번 폭발적으로 부각이 된 적이 있어요. 해저 케이블 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 쪽으로 지금 한 번씩 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쪽은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 수혜주로도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6년 이후에 중국에서 원래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해저 케이블이 26년까지는 많은데 그 이후로는 0건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중국 외 지역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가던 노선에다가 추가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되잖아요. 큰 물줄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겠어요? 네. 새로운 걸 뚫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공사가 된다. 성공사죠. 네, 그런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초고압 직류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그 직류 변압기와 직류 전선이 있는데 직류 전선이 가능한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와 어떤 미중 분쟁의 또 수혜주의 영역에서 충분히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실적이 거의 다 좋아요. 그리고 네. 주가 위치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종목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일단은 그냥 전선 케이블은 네.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일단 편합니다. 단순하네요. 네, 좀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또 움직일 때는 다른 전선주들도 움직이니까 그때 순환매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네. 초기 세팅은 이 두 종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중에서 또 LS를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이 LS라는 그룹이 원자재부터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수직 계열화가 쫙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자기 이제 자사주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주 회사격인 이 LS도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수급에서는 뭐 LS 글로벌 인터 코퍼레이티드 그다음에 구리 재련에서는 LMM 다들 잘 아시겠죠. 그다음 전선에는 뭐 이제 LS 전선, 가온 전선 뭐 이게 가온 전선도 사실 이슈가 터지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빠르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변압기 초과압 변압기 LS 일렉트릭은 뭐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리 가격이 또 올랐을 때 LS 그룹주들은 항상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또 LS 전선이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거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전선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LS로 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모중공업이라는 굉장히 수주를 잘하는 조선사를 투자하기 위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또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조정 나온 지도 지금 거의 한 8, 9개월 넘어가고 이제 역별 되고 나서부터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 사이클대로 가니까 만약에 이 기조 잡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약에 이제 주가의 턴어라운드 나오고 정배열 초입으로 바뀌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편안하게 끌고 가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나는 좀 너무 힘들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이런 종목을 뭐 차근차근 한두 달 정도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반년 투자 목표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짧게 잡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만 원이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까지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안정감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확보된 LS 한번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